1427년 8월 20일 조선 세종 9년의 어느 여름날 형조판서 노아는 일상적인 순찰 중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한 늙은 노비가 지게에 실은 것은 다름 아닌 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모습은 차마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아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한 장면으로 시작된 사건은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덕금이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지만 이 사건은 그런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덕금이는 지편전 은교 권채의 노비였습니다. 권채는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권근의 조카로 학식이 높아 세종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덕금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첩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죠. 권채의 부인 정씨는 남편이 덕금이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해 극심한 질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덕금이는 병든 할머니를 보러 가겠다며 권채에게 휴가를 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권채에게 덕금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고 거짓말을 했고 분노한 권채는 덕금을 잡아와서 분풀이를 했는데요. 그녀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리고 몽둥이로 매질을 하고는 발에 쇠고랑을 채워 창고에 가둬버렸죠. 이후 권채의 분노는 수그러들었지만 정씨의 학대는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정씨는 덕금이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했죠. 밥은커녕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구더기가 들끓는 똥과 오줌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덕금이가 이를 거부하면 날카로운 침으로 그녀의 항문을 찌르는 등의 잔인한 고문을 가했죠. 이러한 비인간적인 대우는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은 덕금이의 상태는 숨만 붙어 있었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죠. 정씨는 덕금이가 곧 죽을 것 같아 보이자 그녀를 산채로 야산에 파묻으라고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형조판서 노안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세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나는 권채가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토록 잔인한 사람이었던가. 아마도 그의 아내에게 조종을 받아 그리 된 것 같으니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죠. 그러나 당시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거나 이와 관련해 국가가 조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경우 그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노비를 처형하기도 했었죠. 이에 의금부에서는 세종에게 종과 주인 사이의 일로 형벌을 내리기는 좀 그러니 권채의 아내 정씨가 가주인 권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잔인한 행동을 한 것만 죄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는데요. 권채의 일은 비록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노비가 스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알고 신문한 것이니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권채가 이 일에 관계가 있거든 다시 잡아와서 신문하라. 진실로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의금부는 권채에게 장형 80대, 정씨에게 장형 90대의 처벌을 내리게 되었죠. 그러나 일부 대신들이 종을 학대한 일로 주인을 크게 처벌하면 신분제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극구 반대하자 세종은 결국 권채의 관직만 박탈하고 정씨는 장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을 마무리했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권채가 고작 1년 후에 복직했으며 이후 승진하는 데에도 이 사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그 이후로 덕금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덕금이 사건은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의 한계와 인권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인간을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이 이토록 가벼웠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